집주인은 첫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 2개월 사이에 세입자한테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건지 물어보시겠죠. 이때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또 쓰고 싶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답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오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신바람 나는 부동산 방송, 신가람 중개방송. 안녕하세요. 신박한 부동산 법률 정보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에 계신 변호사분들 중에서 34번째로 입담이 좋으셔서 모신 법무법인 도담의 대표 변호사님 김남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4번째는 너무 멀지 않아요? 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면 모를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죠. 네. 오늘 주제는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서로 주의해야 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2년 플러스 2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만기의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2+2라고 하죠. 그렇게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좀 잘못 알거나 또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2+2에서 또 +2가 되고 또 +2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임대인을 무조건 보호하자, 임차인을 보호하자를 떠나서 알고서로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먼저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거든요. 묵시적 갱신되면 2+2+2 네, 6년까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임대를 계속 임대를 못 올리고 조금밖에 못 올리고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방금 2+2+2 하셨는데 거기서 네. 또 +2 계속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될 수 있죠. 묵시적 갱신이 계속 된다면.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 생기는 문제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권리 위에 잠자기 때문에 보호되지 못하죠. 네네. 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네. 4년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죠? 만약에 서로 둘 다 원해요. 계속 갱신하는 거를. 네. 그때는 그냥 합의로 계속 살 수는 있는 거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2+2, 그러니까 4년까지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 아주 완전 자유계약에서 협의를 해야 되죠. 네네네. 예, 임대료 얼마로 할 건지, 그다음에 얼마 동안 더 임대할 건지, 그건 네네. 쌍방의 자유로 놓여 있는 거고요. 전세 계약이 2년 플러스 2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1회는 계속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상가 임대차 할 때도 항상 이런 오해가 있는데 네네. 갱신을 하면 갱신 계약서를 꼭 써야 되냐? 맞아요. 네. 네, 많이 질문하십니다. 임대인은 나 갱신 계약서 안 써줬으니까 갱신 안 된 거다 당신 나가세요. 라는 임대인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임차인분들도 계약갱신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안 써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겁먹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계약서 안 써주면 갱신이 안 되는 걸로 아시는데 잘못됐고요. 계약서를 꼭 쓸 필요가 없어요. 갱신 요구를 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 된 걸로 된 보고요. 걸로 본다. 예, 계약서가 없어도 갱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서 플러스 내가 갱신 요구를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새로운 계약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마 관례적으로는 갱신 계약서를 쓰려고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하자. 확실히 하기 네. 위해서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증액을 하기 위해서도. 네. 근데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인이 자꾸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갱신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보통은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하는 쪽에서는 뭔가 계약서의 변경 사항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좀 더 요구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변경하고 싶지 않으시면 요즘 같으면 임차인들은 네네. 임대료 인상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계약서를 굳이 안 쓰려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그냥 지금 그대로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은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계약서 플러스 의사표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때 계약서를 꼭 쓰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의사표시만으로 계약 연장은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5%보다 더 많이 올리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되나요? 국토부 해석에서 보시면은 갱신 요구권 1회에 대해서 해석이 있었어요. 네. 이 갱신 요구권 1회에 대한 기준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년 더 살기로 했다면 대부분은 갱신 요구권 행사했다고 보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이게 갱신 요구권 행사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합의 연장이다 네네.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2+2+2가 되겠죠. 그런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단 한 가지 임대료를 자유롭게 올리고 싶을 때 쌍방이고 합의했어요. 5% 이상. 네, 5%다. 우리 뭐 20% 올리자. 시세가 지금 20% 정도 올라갔으니 나 동의한다. 근데 나 갱신 요건 그 다음에 한번 행사할 거야. 요번에 안 쓰고. 뭐 그런 게 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게 의사가 맞았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다가 이거 갱신 요건 행사한 겁니다라는 문구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 되면은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전세금이 7억인데 9억으로 올렸다. 근데 네. 둘 다 동의를 정말로 한 거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서로 협의에 의한 계약 갱신 계약이 돼서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날 때는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근데 뭐 딱 그것만 놓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이제 사장님 5% 이상인데요. 이거 갱신 요구권 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갱신 요구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합의 연장으로 네네. 이렇게 하자. 합시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직 갱신 청구권은 한 번 더 쓸 수 있는 기회라도 가져가는 거는 되겠네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에서 서로 합의를 전세금 2억을 올리고 네. 갱신 청구권도 쓰는 걸로 하자. 특약에다 넣자. 네.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갱신 계약이라고 봐야죠. 갱신 계약이라고 보고. 갱신 계약에 갱신 요건 한번 행사한 거로 봐야 네네. 되고요. 왜냐면 특이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근데 5%의 상한선과 갱신 청구권 사용이 두 개가 부딪히지 않는 건가요? 부딪히죠. 네. 그러니까 5% 이상 올렸다는 거는 갱신 요건 행사하면 네. 무효가 되죠. 넘는 부분이. 넘는 부분이. 네. 예를 들어서 뭐 20% 올렸다면 15%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5% 상한선 그거와 갱신 청구권 사용 이 두 개가 동시에 완벽하게 성립이 되긴 힘들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에 다 갖고 싶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거고. 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5%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넘기면 넘기는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아, 넘기는 부분이 무효가 되거나 네. 아니면 넘긴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거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꼭 사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면 그래도 5% 상한선을 지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만약 넘기더라도 특약에다가 넣었다. 갱신권 행사한 걸로 네, 넣었다. 갱신에 의한 계약이다라는 걸 특약에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가요? 아니면 완벽한가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그 5% 넘어간 부분이 무효가 되는. 그럼 반대로 나중에 세입자 부분이 그렇게 썼지만 나중에 그거 돌려달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네네. 보증금 더 초과로 간 금액 부분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네. 임대인이 난 유효야라고 해버리면 안 주고. 소송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되죠. 근데 임차인분이 나는 이거 협의한 거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안 하겠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아마 근데 그 두 개가 다 충족되는 계약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임대인은 5% 넘겨 쓰자고 할 거고 네네. 세입자는 그러면 갱신권 행사했다는 특약 빼자고 할 거고. 그렇겠죠. 주고받고 싶겠죠. 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특약은 꼭 빼야 되는 거고요.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꼭 넣어야 되는 내가 거고요. 이렇게 많이 올려줬는데 예. 그럼 내가 보장이라도 길게 받고 싶다. 그쵸. 하실 수 있겠네요. 예. 뭐 거래는 다 주고받는 거니까요. 전세금을 5%보다 더 많이 올리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되나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면 5% 초과로 올린 금액은 무효로 반환될 수 있고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 연장의 경우 5% 초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할 건지 물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갱신 청구권 사용할지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세입자가 답을 안 준다. 아니면 연락을 안 받는다. 네.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러다가 2달이나 1달이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묵시적 갱신을 저지하려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법 6조에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네. 그다음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그래야만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절 아니면 네. 변경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 단순히 갱신 청구권 행사할 건가요? 라고 묻는 거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죠. 네. 만약에 답을 주셔서 세입자가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세입자분이 네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네. 그냥 아무 답을 못 받았을 때는 이걸 질문을 한 거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묵시적 갱신될 위험이 된다. 있으니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답변이 없으셔서 계약 더 연장 안 하시는 걸로 알게요. 계약 이대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갱신 거절 통지가 명확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갱신 거절 통지를 명확하게 해둬야지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볼 게 아니라 이때까지 답이 없으시면은 저는 계약을 종료를 하겠습니다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면 네. 그때는 세입자분이 확실하게 갱신 요구권을 쓰실지 거절 의사를 받아들일지를 꼭 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물을 때 쓰실 건가요? 만약 쓰실 거면 언제까지 답을 주시고요. 그때까지 답이 없으시면 저는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이 계약은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묵시적 갱신되는 걸 막는 거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2+2+2 네. 6년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임대인분들이 많이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물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이 아니다.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냥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뭘 물어보거나 말했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막아지는 게 아니고 법에 딱 정해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거절 혹은 변경. 네. 알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할 건지 물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볼 때 갱신 의사가 없으면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거 그래도 이거를 너무 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우긴 힘드니까 네. 특히 오늘은 좀 더 임대인분을 집주인분들을 좀 위주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서로 조심을 해서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 한번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갱신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게 합의 연장이냐 아니냐 갖고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특이하게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연장 계약이다라는 걸 명시해주면 다음에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더 연장권이 살아 있지 않다
이걸 쌍방이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싸울 일을 막자는 거지 뭐 누구를 더 유리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싸울 일을 막기 위해서는 특이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다. 네. 두 번째는 5% 상한을 지키는 게 좋아요. 뭐 임대인 입장에선 뭐 많이 올리시고 싶지만 5% 인상을 넘어서면 법원이 이거 합의 연장으로 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법에서도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5% 넘으면 무효로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묵시적 갱신을 예방하셔야 갱신권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갱신권을 사용해서 6년까지 하는 일을 막는 네네. 거죠. 네네.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단순히 계약 뭐 연장 의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연장 의사 없으면 갱신 거절, 계약 끝내겠습니다. 이런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묵시적 갱신을 막는 거예요. 네. 그냥 계약 갱신 의사만 물어볼 게 아니라 의사가 없으시면 종료를 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세트로 해라. 그렇죠. 세트로 해야죠. 네. 법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네네. 정확히 법에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첫 번째, 계약서에 계약 갱신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두 번째, 5% 이내 상한율을 지켜라. 세 번째,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볼 경우 갱신 의사가 없으면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실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팁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릴까? 인사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방송 별로 안 해봐서 어떻게 인사해요? 똑같이 할까요? 마무리는 음악을 깔아주시죠 그냥. 네. 우리가 인사하고 네네. 음악을 알아서 그냥 깔아주시는 거로.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좀- 구독, 좋아요. 좀 얘기 멋들어진 음악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저희 타카피가 부르는 네. 그 신가람 중계 방송 그 시그널 뮤직이 깔릴 겁니다. 노래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그 야구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까 원래는 치고 달려라 멀리 높이 저 빨리 쏴봐 그 노래를 저희가 개사해서 거기서 다음에 또 개인적인 얘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신박한 부동산 법률 정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어디 안 가시는구나. 네. 아까 나름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을 하나를 못했네요. 변호사님 퇴근했는데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퇴근하셨죠? 나 집에 있어요. 그래요? 네. 아까 질문 하나를 빼먹어가지고요. 네.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 담보 대출 연장 또는 추가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계약 중인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 연장 동의를 안 해준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는 계약 동의, 대출 연장 동의를 해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자유죠. 그러면은 그대로 대출금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는지는 이제 은행하고의 관계니까요. 대출을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해주겠네요. 그렇죠. 은행이 보증기관에 보증을 받고서 대출을 해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저희가 계약서 쓸 때 집주인한테 대출 동의를 해주냐 마냐 이런 거 특이하게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 동의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를 안 해준대요. 예전 관행과 제도는 그랬는데 그게 변경됐어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그냥 네. 통지만으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게 바뀐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번에 이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면서 그 모델과 같이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결론은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자유인데 하지만 대출은 은행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면은 대출이 가능한데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행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잡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 담보 잡을 때 이 담보 잡는 걸 뭐 질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질권 설정할 때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통지만으로도 가능한데 동전의 은행이 불안하니까 임대인 동의를 꼭 받아오라고 했던 거죠. 못 믿겠다. 이게 뭐 원칙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이 그냥 원칙에 따라서 통지만 이렇게 질권을 설정했습니다라고 임대인한테 통지만 하고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요. 이 보증서를 받은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걱정은 안 해도 되네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푹 쉬세요. 전 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 담보 대출 연장 또는 추가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안 까먹을게요. 죄송합니다.